13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도불언인 인지위도의 원인 불가이위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사람에게서 멀지 아니하다. 도가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 도가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다. 사람이 도를 하면서 사람에게서 멀다고 여기면 불가이위도 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쉽게 그 말씀을 드리면 산을 예를 들면요. 산의 정상에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비유해 보면 사람은 원래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살 때는 다 하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살았는데요.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 채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욕심은 이제 돈 욕심이 있다 그러면 이 아래에 돈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꾸 이 에덴 동산을 등지고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달려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진리를 이야기하면, 참된 삶을 이야기하면 그건 자기가 관심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버리고 여기가 목표인데 여기 이야기를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고향이다. 그러면 나는 고향 등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살 곳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커져서 사람이 그만 정이 없어져 버린 거죠. 유행가 가수들의 노래가 참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고향 가는 배 이런 노래가 있던데요. 고향 가는 배.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들. 고향으로 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타향으로 왔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정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자. 그런데 사람들은 까마득히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동산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갈 생각을 아예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고향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하더라도 고향에서 살았을 때의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붙잡으면 되는 거다.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는 참된 길, 사람 사는 도리, 참된 도리 그런 건데요. 그건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을 멀리 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꾸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도를 할 수 없습니다. 가깝다고 여겨야 됩니다. 시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불가불가. 이거는 도끼 자루입니다. 도끼를 들고 가서 산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나무를 이제 도끼 자루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잘라야 자루가 도끼 자루에 알맞을지, 굵기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몰라가지고요. 자꾸 이걸 쳐다보고요. 굵기는 어느 나무를 베어야 될지,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그거를 보고 헤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 손 안에 도끼 자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안에 도끼 자루를 가지고 재보면 알죠. 굵기와 길이를.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바깥에서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도, 진리도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 그거 들여다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끼 자루를 베네, 도끼 자루를 베네. 그 방법이, 그 법칙이 멀지 않다는 겁니다. 집가 도끼 자루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들고 도끼자루를 베는데 요거 예자는 이렇게 골똘히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위원 방법이 너무 멀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속에 다 있는데요. 그러므로 군자는 이인치인 그 사람의 차원에서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의 차원에서 그 사람을 다스린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니나 잘하시오. 바로 그런다고요. 예. 간섭 좀 그만하라고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내 마음으로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다스리지 말고 그 사람의 차원에서 그 사람을 다스려보자. 왜?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하나로 통해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한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도 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글을 가르치러 갔는데 학생이 몹시 공부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 학생의 마음이 돼서 공부하라 소리 안 해야 됩니다. 왜냐? 나도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너무나 공부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서 야, 우리 나가 놀자. 이것이 그 사람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공부하느냐? 예. 그 사람의 차원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그 사람 스스로가 반성을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이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지 않냐. 왜? 내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고 나도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입장이 된다고요.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와 하나가 돼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못 견디는데요.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나를 완전히 나와 하나가 돼준다. 너무 좋죠. 좋으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닮으려니까 자기의 문제점을 자기가 바꾼다고요. 그래서 걔 스스로 고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내가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치는 건 자기가 고치는 거죠. 그러면 된 거죠. 충서, 위도, 불은 요건 진실한 마음, 이건 속이고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속마음으로 살피고요. 또 요 선은 같은 마음, 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니까 한 마음으로 헤아리면, 진실한 마음으로 살피고 한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위도 100점짜리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길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멀리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우리 어떤 사람한테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속에 있는 마음으로 살피고 그 사람과 하나 된 마음으로 판단하면 100점짜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일은 성사됩니다. 그래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시적이 불은 자기가 당했을 때, 내 경우에는 그건 싫다. 내 경우에 내가 당했을 때 자기에게 베풀어서 원하지 않는 거, 내가 당했을 때 이건 싫다. 그러면 그것은 남한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싫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그 사람도 싫겠죠. 그래서 되게 군대 같은 데 가면요, 윗사람한테 기합받죠. 혼나면, 화가 이렇게 나면 이제 내무반에 들어가지고 부하들 불러 세워가지고 더 괴롭힌다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화풀이를 거기다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윗사람한테 당해서 되게 싫었으니까 아랫사람한테 화를 내면, 더 괴롭히면 아랫사람들이
더 싫다는 걸 알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면 이제 윗사람한테 다 잔뜩 혼이 나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하겠죠. 우리 오늘 죽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걱정 마. 그러고 이제 오히려 베풀어 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명령은요, 그 사람의 지위는 지휘관으로서 최고인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가 해당됐을 때 이건 싫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 방법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 중에 비결이죠.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군자지도 4가지가 있다. 군자가 하는 실천 방법, 도리 중에 4가지가 있는데, 요 군은 자기 이름이죠. 나는 미능일, 하나도 할 줄 모른다. 하나도 못한다. 이 4가지 중에요. 공자의 요 어투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자가 모르는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자가 굉장히 강조할 때 나도 그거 못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거 못해 소리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못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시시한 내용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할 때 공자는 나도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투가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예수의 말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할 때는 되풀이합니다. 진정으로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요. 진정으로를 2번 말합니다. 그거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공자가 나는 하나도 할 줄 몰라. 할 수 없어. 이건 무조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구호자 이사부 민응야. 아들한테서 구하는 바를 가지고 아버지 섬기는 거. 아들한테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아들한테요. 그럼 딸은 어디 갔냐? 이게 그러면 딸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딸은 어디 갔냐? 그러면 좀 답답한 사람이죠. 아들이나 딸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요 자를 딸에다가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무슨 자, 화자, 명자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요. 그 아들, 딸한테서 내가 바라는 게 있죠. 예컨대 갑자기 나갔는데 밤 11시가 돼도 연락도 없다. 내가 핸드폰 전화했더니 핸드폰 꺼놨다. 그거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연락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자기 부모한테 자기가 어디 가서 연락 없이 마음대로 논다.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소구어 신하는 자기 아랫사람이죠. 그 아랫사람한테 바라는 바, 아랫사람이 한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좀 윗사람한테 좀 진심으로 대해주고 가짜로.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되게 윗사람한테 진실한 말을 잘 안 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게 싫거든요. 좀 진실하게 대해주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좀 싫다. 그렇다면 자기는 그 반대로 내가 아랫사람한테 바라는 그 마음으로 윗사람한테 대하는 거죠. 윗사람 섬길 때 신하한테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임금을 섬긴다. 그걸 나는 할 줄 모른다. 못한다. 소구어제, 동생한테서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동생이 형한테 이래줬으면 좋겠다. 형을 좀 위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내 형한테는 위해준다는 거죠. 동생이 형을 무시한다. 이건 좀 싫다. 그럼 나는 우리 형한테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 뭐 이런 방식이죠. 그걸 내가 할 줄 모른다. 소구어 붕우, 친구한테서 바라는 바. 친구한테서 지 잘났다 그러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게 싫다.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는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 4가지를 내가 할 줄 모른다.
정말 못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겁니다. 특유한 공자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살면 다툴 일이 없는 거죠. 친구하고 싸울 일이 없고, 형제하고 싸울 일이 없고, 윗사람 아랫사람 싸울 일이 없고요. 부모와 자녀가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 제일 불행한 게 뭐냐? 가까이 해야 될 사람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부모 자녀 사이 멀어지고요. 형제 사이가 멀어지고, 친구 사이 멀어지고, 또 회사의 위아래 사람이 멀어지고, 이런 경우가 가장 불행한데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방법이다. 용덕지행, 보통 도덕을 행하는 거, 일상적인 도덕을 행하는 거, 용언지근, 평상시 말을 조심하는 거, 그 가운데에 유소 부족한 바가 있으면, 내가 보통의 행동과 말투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불감불면 감히 힘쓰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 한마디, 일반적인 행동 하나, 이런 데서 조심한다는 겁니다. 농담 같은 거 한마디라도 그런 데 뼈 있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막 뼈 있는 말들이 들어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 평소에 하는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유여, 좀 넘치는 게 있으면 불감진, 나는 그건 다 뱉어내지 않는다. 좀 오버한다, 그런 게 있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은고행, 내 말은 내 행실을 돌아보고 내 행동에 맞게 말을 하고요. 내 행동은 또 말을 돌아보고, 내 행동을 할 때 내 말한 것에 맞추어서 맞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군자가 어찌 호자, 독실하지 않겠느냐. 군자는 독실하게 평소에 삶 한마디, 행동 하나, 이것을 조심하고 근실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거기서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욕심이라는 걸,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욕심을 없애는 건데, 욕심을 어떻게 없애느냐? 아주 본격적으로 명상을 하면서 욕심이 불쑥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없애야지. 이런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 명상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마음이 고요해졌고, 욕심도 없고, 이제 도인이 됐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하고 경쟁을 하거나, 남이 내 앞질러 가거나 이럴 때, 그런 건 평소에 이제 행동할 때 불쑥 욕심이 나온다고요. 배 아픈 생각이 불쑥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평소에 일할 때, 움직일 때, 그때 마음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왕陽명 같은 사람은 이제 사상마련. 평소에 일하는 일반적인 일을 하는 상태에서 마련을 한다. 갈고 닦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련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평소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그때 반성을 하고 그 욕심을 없애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용 14장요. 군자는 소기위행, 불어놓기 위해, 군자는 그 자리를 바탕으로 하여 행하고 그 밖의 것은 원하지 않는다.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그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무가 이렇게 보면요, 나무에 가지가 있고 잎들이 있습니다. 이 잎은 이 잎이 할 도리를 최선으로
다 합니다. 이입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게으르냐 이런 소리 안 하고요. 자기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것처럼 군자는 자기 자리에 바탕을 두고 행동합니다. 소부기, 부귀한 위치에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면 부귀한 사람의 도리를 행합니다. 내가 부자 됐을 때는 부자의 도리를 하면 됩니다. 부자의 도리가 어떤 거냐? 예. 대개 이제 욕심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번 한번 뽐내 보는 겁니다. 자기가요. 그래서 막 별장을 크게 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담을 높이 싸고 거기다가 전기선까지 해서 또 새콤 장치하고 또 거기다 무서운 개를 몇 마리 갖다 놓고 그 속에 혼자 이제 있는 거죠. 그건 사실은 즐거운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부자면 별장을 지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 우리 회사 사원들 가서 즐겨라. 이제 이렇게 그게 부자의 도리입니다. 그 맹자에 그런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큰 돈 들어왔다. 그러면 온 사원이 박수 치는 거죠. 돈이 많을수록 그 모두가 즐거운 일이 생기니까요. 그게 부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고 귀한 사람이 되면 부자의 도리를 하는 거다. 예. 근데 부자의 도리 아닌 건 어떤 거냐? 가난한 사람 욕하는 것입니다. 저 머저리 같은 것들, 왜 저 돈도 하나 못 버냐? 이거는 부자의 도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소빈천,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 처했을 때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도리냐?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뭐냐? 열심히 돈 모으는 거라고요. 나는 정말 때거리도 없는데 친구 만났다. 막 그래서 그냥 야, 술 한잔 살게 이래가지고 집에 갈 때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술 사주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때거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가난한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술 얻어먹은 사람도 기분 안 좋아요. 그 가난한 줄 뻔히 아는데 그냥 막 이렇게 선심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도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할 때는 가난한 사람의 도리를 한다. 이적의 바탕을 두면 오랑캐의 처지가 되면 오랑캐의 도리를 한다. 그러니까 오랑캐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랑캐는 그쪽에 무지한 게 이제 무지한 사람이 오랑캐인데요. 우리는 오랑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오랑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둑을 하나도 못 두는 사람이 바둑 학원에 바둑 배우러 왔다. 그럼 거기서는 오랑캐라고 해요. 거기서는. 무슨 오페라 구경을 처음으로 왔다. 거기서는 이제 그 야만에 해당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도 지긋하고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이제 가르친다고 바둑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아주 우습게 알고 이거는 오랑캐의 도리가 아닙니다. 깍듯하게 이제 배우고 존중하고 이러면서 지식을 넓혀가는 거, 이것이 오랑캐의 도리라고요. 그러니까 오랑캐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 따로 있고 부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때는 부자가 되고 어떤 때는 가난해지고 또 어디에 가면 거기서는 내가 그 지식이 없고 오랑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처지가 살다 보면 있게 되는데 그때 처지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지 거기에 안 맞게 행동하면 그거는 도리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환난에 처했을 때는 환난에 처한 도리를 행하는 겁니다. 환난에 처했다. 이러면 이제 조심하고, 예. 다시 그 함부로 이 위험한 일, 이런 거는 이제 사전에 차단하고, 그래서 조심조심. 그것이 환난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가 막 유행을 하는데 난 건강해. 마스크 안 써도 돼. 뭐 이런 거는 이제 환난에 처하는 도리가 아닌 거라고요. 전체 분위기가 위험한 분위기다. 그럼 거기에 맞게 조심하고 또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것이 환난에 대처하는 도리입니다. 그렇게 그 어디에 처했던 그 처한 자기의 위상에 맞게 딱딱딱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 군자는 어디에 가도 자득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예, 어디를 가도 제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요령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제 상위 윗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도리를 해야죠. 윗사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도리냐? 아래 사람 무시하는 게 안 됩니다. 예. 되게 윗자리로 올라가면 아래 사람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갑질이라고 합니다. 갑질.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에서 욕심을 채우려고 어떤 자리를 탐하면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갑질이 들어갑니다. 정말 그래서 안 되는 선생도요. 선생이라는 존재는, 위치는 진리를 얻어서 행복해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파하는 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관심이 없이 예컨대 선생 자리가 탐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 중용 읽는다. 그러면 열심히 파고들어서 읽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읽냐? 논문 쓰려고 읽는다고요. 그러면 논문 쓰는데 필요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논문만 쓰고 끝납니다. 그럼 논문을 왜 쓰냐? 교수 되려고 쓰는 거라고요. 그럼 교수 됐다.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는 없죠. 그럼 왜 되려고 하냐? 자리가 탐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갑질하는 거죠. 그럼 갑질하는 건 뻔합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그러면 어떤 게 갑질이냐? 무기를 갖고 있죠. 성적이라는 무기. 또 뭐 이런 지도할 수 있는 무기 이런 걸 갖고. 한 예가 그런데요. 모든 직업이, 모든 위치가 욕심 채우려고 하면 거의 갑질로 들어갑니다. 뭐 판사가 된다 이런 것도, 검사가 된다 이런 것도요. 정말 법의 그 법질서를 알고 우리 사회가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가 돼야지.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저 불법을 행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당해서 너무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불행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진심으로 잘 살펴서 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판사의, 검사의 권리를 내가 한번 가지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공부가 돼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갑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한테 잘한 사람한테는 후하게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불공정한 재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요. 제 하위, 아랫자리에 있으면 아랫자리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하고 그러면 자연히 평가가 좋아져서 윗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안 올라가더라도 불만 없이 자기 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랫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하기보다는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빨리 승진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한테 원조받는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급성장하는 거, 그걸 원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하진 않아야 된다. 어떤 분이 그 유학대학원이라고 성균관에 대학에 있는데요. 거기 와서 1년간 공부를 하고요. 기업체 사장님인데요. 매출이 4배로 뛰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또 기업체 사장은 사수 공부를 하다가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 말은 다 좋은데요. 이 말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정코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한 사람이 그걸 적용을 했더니 엄청나게 그 회사가 좋아졌다. 그게 어떻게 했냐? 윗사람 아랫사람의 이 관계에서요. 전에 인사를 할 때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 자기가 봐서 저 사람 괜찮다. 그런 사람을 이제 진급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아랫사람의 평가를 받대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이제 승진시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은 반대로 아랫사람들을 혹사시켜가지고 일시켜가지고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이 사람한테 보고를 하니까 대단히 성적이 좋고 실적이 좋고 이러니까 이제 승진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 사람 승진하면 아랫사람들은 다 피곤해지는 거죠. 일은 자기들이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제도를 바꾸고 나니까 아랫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니까 아랫사람들이 다 좋아하고요. 그 존경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안 시키고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들 행복하고 좋아하니까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확 4배가 뛰었다는데, 그러면 그 승진한 사람은 자기가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게 고생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승진한 사람이 고생이 더 많은 만큼 그거를 그 상여금인가를 더 줬대요.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요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적용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계의 불구인, 자기를 바로잡아서 바로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지 않으면 원망할 일이 없다. 남의 탓으로 안 돌리면요,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대개 어떤 기업에 이제 기업을 일으키신 분이 이런 수업을 듣다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오래 하고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딱 갈라지더라.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탓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남의 탓으로 하더라. 그게 딱 갈라진대요. 그러면 예컨대 내가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이제 도둑 맞은 사람이 도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내가 손해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도둑을 잡아가지고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또 도둑을 맞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그럼 A를 잡아서 처리하고 나면 B라는 사람한테 또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하는 그 원인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탓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고 내한테 사기당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었구나. 그걸 해결하면요, 아무한테도 이제 사기를 안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남의 탓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는 개선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자기 탓으로 하면 자기가 그 문제가 없어지면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지, 남의 탓으로 남한테서 원인을 찾고 네 탓이다 이거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죠. 그러면 원망할 일이 없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요, 원망투성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옳은데 너무 사기꾼이 많다, 뭐 이런 소리만 하는데요, 그거는 원망투성이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상불원천, 위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요, 아래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거의 이 사명, 평이하다요, 역자가 아니고 이때는 이자라는데 평이하고 순탄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탄하게 원리대로, 원칙대로 일을 하면서도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하늘의 명을 기다립니다. 성공을 완전히 하는 건 하늘이 하는 일인데 내가 순탄하게 바르게 했으니까 100% 성공할 거다. 이거는 오만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고집한다는 거는 오만한 거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이다. 나는 착한데 그러니까 나는 잘 돼야 돼. 이 생각도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어떤 그 부인이 순종형이었대요. 순종형.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강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더 못 살겠다. 시어머니 밑에서는 이제 난 도무지 못 살겠다.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아마 그 부인은 자기는 순종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순종형의 사람은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합니다. 그 시어머니는 굉장히 강하다고 하니까 이웃집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뭐가 또 집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고 그때는 그 어머니가 했을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좋은 점도 있는데 하도 자기가 눌려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못 살겠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착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것 자체도 잘못입니다.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아까 가난할 때는 가난한 도리가 있고요. 또 강하게 나와야 될 때는 강하게 나와야 되고,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고, 그것이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참지 않아야 될 때도 참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라도 덤빌 때는 덤벼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효자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나는 효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가 불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시중이라고 지난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죠. 그러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술병을 들고 술을 제가 들어가지고 얘야 한 병 더 사와. 그러면 나는 효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사들고 간다고요. 그건 불효죠. 그래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서 이건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그럼 아들이 강하게 나와버려야 효자입니다. 아버지 이제 술 끊으세요. 이놈이 이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합니까? 되게 강하게 덤벼가지고 술주정을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훨씬 더 노력을 해가지고요. 노는 맹자 완전히 공부하고 부처님 같은 얼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내가 미안해서도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게 최고고, 그게 안 되면 강하게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는 효자다, 나는 착하다, 이런 건 다 잘못된 거고요. 상황에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고정관념 때문에 못 맞춥니다. 그래서 나는 평이하게, 나는 원리대로 순탄하게 제대로 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건 잘못이죠. 제대로 열심히는 하되 잘 된다고 미리 그거를 작정하는 건 욕심이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과거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하는 진시황은 황제가 됐고, 천하의 도덕군자라고 하는 유비는 왜 실패했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비는 자기가 착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나는 착하다 악하다를 떠나서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마치 물처럼. 물은 평탄한 데서는 천천히 가고 폭포에서는 떨어져 주고 큰 돌이 있으면 돌아가고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상황이라는 것은 자기가 나는 도덕군자다 그러면 벌써 상황에 못 맞춥니다. 나라는 게 없어야 상황에 맞추죠. 그러니까 진시황 때는 온 세상이 난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혼란한데, 그럴 때는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진시황이 강력한 무력으로 통일시켰거든요. 상황에 맞추었다고 오히려. 그런데 이 유비는 도덕군자라고 해가지고요. 온 세상이 난장판인데 강력한 무력으로 제압을 못하고 도덕적인 걸 해야지. 그러다가 오히려 망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어떻다.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아까 빈천하 가난해지면 가난해지는 도리, 부자가 되면 부자 도리, 힘들면 힘드는 도리, 또 문외한이면 그 부분에서 또 문외한의 도리,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자는 평탄하고 순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순탄하게 했으니까 성공할 거다라는 그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을 기다려야 된다. 네. 맹자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한자를 굽혀서 8자를 편다면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가 약간 숙여서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숙여야 되나요? 안 숙여야 되나요? 한 사람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온 세상을 모두를 잘 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 사람 정도 죽여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문제들. 예. 한 사람을 죽이는 건 내가 지금 그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이면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되면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건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나쁜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 결정을 내가 해놓으면 2명 죽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3명은요. 3명 정도는 죽여야 되죠. 10명은요. 끝도 없습니다. 완전한 독재로 빠진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행복해진다라고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만이라고요. 그래서 성공한다고 결정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건 기다려야 되고, 우선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숙이면 펴질 거다. 펴질지 안 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자라도 안 숙여야 되는 거죠. 진리대로 가야 됩니다. 소인은 어떻게 되나요? 험한 걸 행합니다. 험한 거를. 왜 험한 걸 행할까? 험한 데에 돈이 있다고요. 예. 미국에 가보니까 그 할렘가에, 맨하탄에 할렘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범죄가 많고요. 근데 거기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카드도 안 쓰고 전부 현금이고, 가게도 없으니까 거기는 내가 가게 차리면 막 현금이 막 들어옵니다. 험한 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위험해. 근데 요행을 바란다. 예. 행은 요행입니다. 요행을 구한다. 소인은 그렇다. 예. 이거 보니까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뭐냐니까 사람을 왕창 모아가지고요. 싸움을 붙이는데 그것도 게임을 시켜가지고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450억인가를 400몇 억인가 준다.
그럼 도중에 게임에 지는 사람은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니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막 죽거든요. 그러니까 싫다 이거. 돈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싫다 이래가지고 이제 중단하고 나갈 사람 손들어라 이래가지고 와 나갔어요. 나갔다가 도로 다 들어왔어. 아니, 왜 들어왔냐? 나가보니까 400억, 그건 너무 좋거든요. 내가 1등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해서 1등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도로 다 들어와가지고 계속 하다가 결국 다 죽고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도로 들어갈까? 소인은요, 그 험한 일을 해가지고요, 요행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이제 그런 짓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바로잡는다. 남의 탓으로 안 한다. 삶의 기준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합니다. 활쏘기입니다. 활쏘기는 군자하고 비슷하다. 또 다른데 논어에서는 나는 경쟁은 안 한다. 군자는 남하고 경쟁하는 일은 없다. 오직 한 가지 활쏘기는 한다. 왜 활쏘기는 하느냐? 그건 경쟁하는 것 같지만 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쏘기는 도 닦는 일환입니다. 그래서 왜 도 닦는 거냐? 활을 쏘는데요. 그게 전곡을 못 맞춰서 남한테 지면 이긴 사람이 막 원망스럽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렸구나. 자기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욕심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못 맞히면 어떡하나, 지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욕심인데요. 내가 또 욕심이 작동했구나. 자기 반성하는 재료로 활을 쏘니까. 그래서 군자는 다른 경쟁은 안 하지만 활 쏘기는 한다. 활 쏘기는 한다.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활 쏘기하고 가장 닮은 경기가 골프 같아요. 골프는 굉장히 멘탈 정신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잠깐만 들어가도 이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지 거기에 스코어가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얼마나 이 욕심에서 벗어나는지 도 닦는 기분으로 하면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기려고 하면 헛일입니다. 거기서 막 돈 내기 하고 이래버리면 다 헛일인데 그걸 할 때 내가 욕심이 있었나 없었나 늘 그 반성을 하면 그게 활쏘기하고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요, 욕심이라는 마음은 목적지로 가버립니다.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걸 만들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 만들어서 얼마 버느냐 돈한테 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벌어서 몇 푼 남을까? 몇 푼 남지 않을 것 같거든요. 벌써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봐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안 보여요. 골프도 그런 게 딱 있더라고요. 공이 안 보이는데요. 가만히 있는 공이 왜 안 보입니까? 저기 그린에 올리고 싶어가지고 욕심은 거기에 가 있다고요. 마음은 거기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죠. 봐도 눈이 있어도 안 보이고 가만히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게 전부 마음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쏘기도요, 이길 마음으로 하면 흔들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기고 싶은 욕심이 없느냐에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욕심이 완전히 없을 때 전곡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군자하고 비슷하다. 실저 전곡을 잃어버렸을 때, 전곡을 못 맞췄을 때 이긴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구저귀신 자기 몸에서 원인을 찾는다. 내가 욕심에 흔들렸구나.
그래서 활 쏘기는 한다, 군자가요. 이런 걸 공자가. 근데 활 쏘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가요?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을 옛날에 한국 사람이 키가 컸습니다. 키가 큰데 활을 들고 다니면서 잘 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오랑캐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좋은 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욕심이 좀 있는 한국인은 자기다 봐도 못한 사람을 무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사람을 엄청 무시해 놓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힘을 길러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이긴 뒤에는 우리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자기가 이기면 이제 그간에 억울했던 걸 갚는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오랑캐라고 뜻을 바꿔버립니다. 조센징이라는 것도요, 조선인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말이고 존경하는 말인데 우리가 무시를 하도 하니까 우리를 공격해서 조센징을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뜻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랑캐라는 뜻으로 됐지 원래는 키 큰 활 잘 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찾아보면 사전에 인이라고 나옵니다. 인은 있냐 이렇게요. 인이 뭐냐 이것도 우리 한국인에 대한 별명인데요. 한국 사람은 사람이 둘이 있다. 혼자 잘 안 다니더라. 밥집에도 혼자 안 가고 술집에도 혼자 안 가고 영화도 혼자 안 가고 다른 나라는 술 생각나면 혼자 가고요. 밥 생각나도 혼자 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혼자 안 다니더라. 그래서 별명이 인자입니다. 이게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인이고 이것도 한국이니까 이게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국인의 별명, 이것도 한국인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활 잘 쏘는 사람이 군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을 군자국이라고 합니다. 군자의 나라. 그래서 이 군자는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잡아야 잘 되는 운동이 양궁이고 골프고 이래서 그런 건 잘합니다. 그 다음에 바둑, 양궁, 골프, 바둑, 사격 이런 걸 우린 잘하죠. 그건 다 마음하고 관계 있는 그런 건데 다 군자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너무 이게 이 중용이 심오하고 그래서 읽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새겨봐야 이게 이해가 좀 되고 그래서 진도가 비교적 좀 늦는데요. 그래도 뭐 워낙 짧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죠. 네, 고맙습니다.